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허겁지겁, 저녁엔 냉장고 앞에 서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과자 봉지, 밤늦게 꺼내 먹은 떡이나 라면 등으로 저녁을 해결한 적이 있으시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결심했잖아요. 이제 진짜 다이어트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결국 또 커피 한 잔으로 끝냈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와버렸을 수도 있죠. 고백하자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패턴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체중 증가의 원인을 저녁 과식이나 운동 부족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가 혹은 먹지 않았는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의 컨디션, 식욕, 집중력, 기분까지 좌우하는 시작점이자 방향입니다. 마치 하루라는 길의 첫 이정표 같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선을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바쁘고 입맛도 없고 준비도 귀찮고 습관도 없으니까요. 결국 식빵 한 조각, 설탕 든 커피 한 잔, 혹은 그냥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중에 쉽게 지치고 점심 때는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고 오후엔 단계 당기고 저녁엔 또 과식합니다. 그 모든 흐름은 아침에서 시작된 거였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38세 강진호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 쫓기다 보니 늘 커피 한 잔이 전부였어요. 점심은 대충 배 채우고 저녁은 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마무리하곤 했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식습관부터 바꾸라고 했고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를 강조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달걀 2개와 두유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해봤죠. 놀랍게도 점심 때 전처럼 폭식하지 않게 됐고 저녁에도 덜 먹게 되더랍니다. 몸이 바뀐 거예요. 단순히 체중이 아니라 배고픔의 리듬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대구에 사는 67세 이정분 씨는 평생 아침밥을 꼬박 챙겨온 분이에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흰쌀밥, 국, 김치. 건강검진에서는 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중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우연히 건강방송을 보고 아침 식단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두부, 삶은 달걀, 두유로 식단을 바꿨고 채소 반찬을 곁들이기 시작했죠. 석 달쯤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 오전 시간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이 스스로 반응한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질 겁니다. 단백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 장기, 호르몬, 면역 기능까지 만들어주는 핵심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면 놀랍게도 식욕 억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식욕이 급격하게 솟구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점심에 덜 먹고 간식 생각도 줄어드는 겁니다.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달걀 2개, 삶기만 해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고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하죠. 두유 한 잔, 두부 반모, 요즘은 오트밀이나 견과류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중 한두 가지만 조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아침마다 반복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반응하고 적응합니다.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던 사람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말, 사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고난 체질을 탓하지만 실은 몸은 후천적인 습관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침 식습관은 그 체질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매일 아침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던 사람이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몸이 바뀝니다. 소화 속도, 배고픔의 시간대, 혈당 반응 모두 달라집니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확연히 달라진 몸의 리듬을 느끼게 될 거예요. 42세 주부 김아영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 아이를 돌보면서 재택근무까지 하는 그녀는 늘 아침을 대충 때웠어요. 떡 한 조각, 식빵 한 장, 그것도 못 먹는 날이 허다했죠. 그러다 점점 간식이 늘고 기분 기복이 심해졌다고 해요. 어느 날 영양사와 상담을 받고 아침 단백질 섭취를 시작합니다. 달걀, 견과류, 두유를 매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졌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횟수가 줄고 간식 생각도 줄어들었대요.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특히 아침 식사는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단백질을 중심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달라진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이 빠지는 건 그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몸의 리듬이 정돈되고 식욕이 조절되고 기분이 안정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소소한 선택입니다. 삶은 달걀 2개, 두유 1잔, 바쁜 날엔 견과류라도 한 줌.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아침을 단백질로 시작하라는 말,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얼마나 먹어야 할지, 또 그 외에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까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오늘 아침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 늘 그렇게 작고 소박한 선택에서 시작되거든요. 우선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 식품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저렴하고 간편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고 소화가 빠르며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하죠. 하루에 2개 정도면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반모 정도를 잘라서 데우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따뜻하게 속도 채워주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세 번째는 두유입니다. 바쁠 때 한 잔만 마셔도 좋고 오트밀에 붓거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한 줌 정도 더하면 좋은 지방까지 챙길 수 있으니 금상첨화죠. 중요한 건 단백질만 챙긴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찰떡궁합이에요. 예를 들어 통곡물빵, 고구마, 오트밀 같은 식품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이걸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가고 식사 후 졸림이나 단 음식에 대한 유혹도 줄어듭니다. 밥을 먹고 싶다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보리밥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완벽하죠.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아침이야말로 진짜 덜 찌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삶은 달걀 2개, 두유 하나, 견과류 한 줌만 미리 챙겨놔도 아침엔 꺼내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마저도 어렵다면 오트밀에 뜨거운 물만 부어도 훌륭한 한 끼가 돼요. 여기에 두유나 견과류만 얹으면 금방 준비 끝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대신 꾸준하세요. 이제 음식 말고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입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게 빠르게 먹는 습관이에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급증해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아침이라도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도 피해야 해요. 뇌가 식사를 인지하지 못하면 만족감이 줄어들고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식사에 집중해 주세요. 단순한 변화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생활 속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식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져 단 음식이 당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로받고 싶어 하면서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 그 이상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조용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먹는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운동 이야기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헬스장이나 큰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후 10분만 가볍게 움직여도 대사가 활발해지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됩니다. 제자리에서 팔 돌리기, 목 스트레칭, 제자리 걸음, 간단한 맨손 체조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태우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간혹 다이어트를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고 더 많이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게 되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결과를 초래하죠. 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되는데 이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게 되는 체질로 변해버리는 거죠.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머지 식사는 가볍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다이어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습관입니다. 오늘 아침 삶은 달걀 하나만 먹어도 좋습니다. 내일은 두유를 추가해보세요. 그 다음 날엔 견과류를 곁들여 보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내 몸에 단백질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덜 찌는 체질로 바뀌고 있다고요. 몸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도 내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지도 시간이 많이 드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침을 하루의 첫 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끼가 당신의 식욕을 조절하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체질을 바꾸고 결국 체중을 줄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내일 아침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챙기세요. 그게 살 안 찌는 몸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단의 중요성과 단백질의 역할,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진짜 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내 몸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단순히 많이 먹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허기와 폭식, 간식 중독, 기분 기복, 집중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이 아침의 부실한 식단과 잘못된 식사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백질이 중심이 되는 식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되었죠.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신진대사와 혈당 반응, 식욕 리듬까지 달라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1세 김상철 씨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야식과 폭식이 반복되던 분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을 줄여봤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낮에 집중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아침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점 두유와 견과류, 오트밀까지 추가하면서 아침 식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점심 폭식이 줄고 오후 간식 생각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더군요. 몸이 변화한 것뿐 아니라 감정의 리듬도 바뀐 거예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삶은 달걀, 두유 한 잔, 두부 반모,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나 통곡물빵, 데친 채소 한 접시만 더하면 완벽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작고 간단하게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체질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덜 먹어도 덜 배고프고 덜 피곤한 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덜 찌는 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거나 식빵 한 장에 커피 한 잔으로 끝냈다면 내일은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하고 두유를 한 잔 데워 마시고 바쁜 날엔 견과류 한 줌이라도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점심이 달라지고 저녁도 바뀌고 결국엔 몸 전체가 변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단백질 식단은 다이어트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중년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낙상과 골다공증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아침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낮 동안 활동을 위한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 젊든 나이가 들었든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씹고 먹는데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작용합니다. 식단만 바꾸고 나머지를 무시하면 효과는 절반에 그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중심으로 하되 운동과 수면, 감정 조절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팔 돌리기나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에서 5분만 걸어도 몸은 활력을 얻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작은 선택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맛이 없고 준비가 귀찮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몸은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덜 배고프고 덜 피곤하고 더 가볍고 기분이 한결 부드럽다는 걸요. 그것이 바로 꾸준한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다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병원도 약도 수술도 결국은 응급수단일 뿐, 진짜 건강은 내가 매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첫 번째 아침, 그 시작을 단백질로 열어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이 콘텐츠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일상 속 실천법으로 찾아뵐게요. 함께하면 바뀝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